오늘은 구도 잡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무게중심, 정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책은 켈리에 빠지다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위에 무게중심, 아래 왼쪽 정렬. 무게중심은 가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렬은 세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가로 무게중심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글자들이 모두 위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부 위쪽으로 글씨들이 다 붙어 있게. 그러면 선을 그어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은 가운데 중심으로 써볼게요. 자, 이번엔 아래 무게중심으로 써볼게요. 글자들이 모두 바닥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보시면 돼요. 쓰실 때 강약 조절을 하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큰 글씨, 작은 글씨.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심을 잡아봤는데요. 위 무게중심, 가운데 중심, 아래 중심. 가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왼쪽 정렬. 한글이나 워드에서 하는 정렬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다음 가운데 정렬. 글자 수를 잘 세어보시면서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가 세 글자였고 아래 네 글자니까 살짝 걸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 그럼 마지막 오른쪽 정렬. 이것도 역시 글자 수를 잘 세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글자에 네 글자니까 하나 앞에서 시작을 하고 자, 이렇게 또 정렬을 맞췄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앞쪽을 맞춰본 왼쪽 정렬, 그 다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오른쪽 정렬.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지금 전부 두 줄로 썼죠. 여기서 무게중심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윗줄은 전부 아래에 붙어 있고 아랫줄은 전부 위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두 줄일 때 행간의 간격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아래 중심, 그 다음에 위 중심. 마찬가지로 가운데 글자 수 맞춰서 쓰고 가로는 바닥에 붙었고 위에 붙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정렬을 다르게 한번 써볼까요? 꽃과 봄을 강조를 해서 다시
다시 한번 써볼 건데요. 이런 받침을 이용해서 구도를 잡아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단식으로 한번 꽃의 치읓 받침을 길게 내려줘서 기준점을 잡아주고요. 다음에 뒤에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치읓 받침 덕분에 공간이 생겼어요. 기준점이 되면서 그러면 그 뒤쪽으로 글씨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정렬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계단식으로 내려와 있는 정렬이고요. 가로 무게중심을 보면 윗줄은 가운데 중심이에요. 네, 아랫줄은 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한 줄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여러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윗줄이 가운데 무게중심인데 가운데 중심 맞추기 힘들 때는 이렇게 기준점을 하나 잡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뒷줄을 또 다음 줄을 똑같이 가운데 무게중심으로 썼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가운데 중심, 가운데 중심 이렇게 쓰고 나면 중간에 어색한 공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랫줄은 위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구도를 잡으실 때는 항상 필요없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쓰시고요. 쓰시기 전에 내가 몇 줄로 쓸지 고민을 하시고 강조를 어떤 부분을 할지 고민하시고 구도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문장으로 여러 가지 구도를 다시 한번 같이 써볼게요.